팩트에 근거해서 뉴스의 숨은 뜻까지 분석해드리는 Y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연일 러시아의 전쟁 계획을 박살내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 해도 안전하다고 장담했던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의 공군기지가 철저하게 파괴된 데 이어서 푸틴의 자존심이라고 부르는 크림대교까지 폭발을 당하면서 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방식은 그야말로 갈기갈기 찢겨졌습니다. Y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4일자 지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전황이 불리한데도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대담한 공격을 계속 가하는 것은 러시아 측이 협상에 진지하게 응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이렇게 분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수개월간 우크라이나군은 대부분의 전선에서 러시아군에게 조금씩 밀려 후퇴하고 있으며 지난해 여름에 기습 공격으로 점령했던 러시아 북서부 크루스크주에서도 밀려나 철수했습니다. 이런 전세로 인해서 기고만장해진 푸틴은 우크라이나군을 끝장낼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폭 양보가 없는 한 러시아가 휴전 제안에 응할 이유가 없다. 이런 주장까지 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점령하지도 않은 우크라이나 땅까지도 내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의 무리한 주장은 바로 이런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는 지난 1일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 4곳에 드론 117대로 공격을 가해서 장거리 폭격기 41대의 타격을 가했죠. 이로 인해서 러시아가 발칵 뒤집혔는데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 국경선에서 4,500km나 떨어져 있어서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장담했던 공군기지가 산산조각 난 데다가 그 피해 규모가 러시아가 보유한 전략순항 미사일 투발 수단의 34%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70억 달러, 그러니까 9조 7천억 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공개된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당시 공격으로 투폴레프, 그러니까 Tu-95를 포함해서 12대 이상이 파괴됐음을 확인했다면서 또 미국과 유럽의 안보 당국자들은 러시아 전략 항공기 20대가 파괴됐거나 심하게 파손됐으며 이 중 Tu-95 최소 6대 그리고 Tu-22M이 최소 4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양국 간 휴전을 위한 2차 협상이 열리기 전날 이루어진 우크라이나군의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진격하지는 못하더라도 전쟁을 계속한다면 러시아 측도 위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푸틴 대통령이 보냄으로써 보다 진지하게 휴전 협상에 임하도록 촉구하는 뜻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카네디 국제평화재단에서 핵정책 프로그램 공동 책임자를 맡고 있는 제임스 M. 액터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군수시설 타격은 이제 러시아 측이 진지하게 협상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러시안들을 설득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액터는 이어서 전쟁을 끝내기가 힘든 이유 중 하나로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측은 진지하게 협상하거나 양보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만약 유리한 측이 전쟁을 계속하면 앞으로 대가를 더 크게 치러한다고 믿는다면 협상에 진지하게 응할 이유가 커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사무국에서 우크라이나 업무 책임자였던 데이비드 셔먼은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말에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카드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은 틀린 얘기라면서 그들은 당연히 놀라운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셔먼은 이어서 그들은 러시아를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압박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목표가 우크라이나에서 휴전을 달성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은 군사 지원과 더 많은 제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압박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날린 자폭 드론, 그러니까 무인기에 심각한 타격을 본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후방 공군기지들의 처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위성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3일 민간 위성 기업들이 제공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최소 2곳의 비행장에서 전략 폭격기 다수가 파괴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예컨대 위성기업 카펠라 스페이스가 드론 공습 이후인 2일 촬영한 러시아 이르츠크주 벨라야 공군기지의 사진은 산산조각이 난 폭격기들의 잔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어서 흑백으로 촬영된 사진에는 벨라야 공군기지 내 주기장에 늘어서 있던 대형 군용기 여럿이 완파된 모습이 보였으며 방어벽으로 보호받는 구역이 있던 항공기들도 피해를 모면하지 못했고 주변에는 온통 파편이 널려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 소속 전문가인 존 포드는 이 사진에 대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써왔던 Tu-22 맥파이어 초음속 전략 폭격기 2기의 잔해로 보이는 게 있다면서 소셜미디어로 공유되는 관련 영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Tu-95 장거리 전략 폭격기 4기도 파괴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전방 배치가 가능한 주력기들이 타격을 입어서 러시아군이 받은 충격이 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마이클 코프먼 분석가는 이번 타격은 러시아의 장거리 공습 능력을 확실히 약화시켰다면서 러시아는 이번 공습을 계기로 기체들을 흩어 배치하에 대규모 공습을 동시에 실행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이 전략기들을 노출된 채 방치한 것은 자멸에 가까운 테마이라면서 러시아군 수뇌부 책임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위치한 공군기지가 산산조각 난 지 이틀 만인 현지 시간 3일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대교, 케르치 해협대교라고도 하죠. 이 크림대교의 수중교각 하나에 TNT 1100kg급 폭발물을 매설해서 폭파하는 특수작전을 통해 교각을 심각하게 파손시켰습니다. 길이가 19km인 크림대교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의 육상 보급로이며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후에 건설됐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는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크림대교를 수중 폭발물로 타격했다면서 폭발로 다리 하부에 손상이 생겼으며 수개월간 이번 작전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전은 바실 말류크 SBU 국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2022년 10월 그리고 2023년 7월에도 크림대교를 공습했지만 완전히 파괴하는 데는 실패했고 이번이 세 번째 대규모 공격 시도입니다. 러시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오전 다리 위 차량 통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일련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월저널은 4일 오피니언면을 통해서 이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을 향한 드론 공격은 지난 2024년 9월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현역 병력을 거의 전멸시킨 호출기 공격과 같은 전쟁사의 길이 남을 작전 중 하나라면서 이 작전은 러시아에 깊은 모욕감을 던져줬으며 푸틴과 러시아 국민은 종이호랑이요 허풍쟁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월전은 이어서 이번 작전은 우크라이나군이 희생과 역경을 딛고 유럽에서 가장 용감하고 가장 뛰어난 군대로 거듭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다면서 푸틴은 핵 협박으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지만 그럼에도 그의 허세를 꺾을 수 있는 군대가 있음을 보여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월전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작전은 승리를 향한 여정의 또 다른 한 걸음이라면서 반면 러시아는 조롱받는 참모부가 있고 궁극적인 무기는 크게 약화되고 신뢰를 잃었으며 군대는 너무나 사기가 저하되어 북한, 중국, 가나, 방글라데시, 이란 용병의 지원을 받아야만 싸울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텔그래프도 결국 승리하는 것은 전장에서의 맹렬함보다는 전쟁의 대가일지도 모른다면서 알 카포네가 세몬에 의해서 무너졌듯이 강력한 러시아 전쟁 기계도 SBU의 정밀 타격과 대담함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이제 본토 어디든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고 심지어 크렘린궁도 언제든지 우크라이나의 피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푸틴과 러시아인들의 공포와 두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당연히 신속하게 전쟁을 끝내라는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푸틴의 고민도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